제가 이걸 안 짚으려고 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여쭤볼게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외신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네네. 지방선거 도시인가? 앞두고 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당시 계엄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셨던 거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그건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볼 때 정치인으로 볼 수도 있고 크리스천으로서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봤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네. 있는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예. 그 종교에 예를 들어 기독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봤을 네. 것이고 불교면은 부처님이 그러네요. 지켜봤을 네. 것이고 네.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렇죠. 이슬람이면 뭐 또 알라가 지켜봤을 것이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 참석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확정이 됐나요? 아니 확정 안 돼가지고 저도 아직도? 물어봤는데 네네. 아직 확정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네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 쪽에서 5시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점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풍이요? 그게 동남풍이 예. 불고 있는 거죠. 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도,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이게 쭉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내려왔을 때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조경태 의원 뭐 관련된 소란도 약간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전체 여론 평가가 좋았었습니다.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몰아가지고 이 기세를 그대로 박민식 후보에게도 전가시키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바람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근데 박민식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고 박형준 시장은 또 국민의힘의 공식 시장 후보인데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가는 거를 박민식 개소식 참석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박형준 시장 후보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박민식 한동훈 중에 박민식 후보는 박형준 시장이 오면 본전 건데 만약에 혹시 안 온다고 하면 그거는 좀 마이너스가 되고 한동훈 후보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 게 아니야 그런 해석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네. 대구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진수 후보 개소식 할 때 추경 후보가 안 갈까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박형준 시장도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랬죠.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을 때 예. 그때는 좀 쓴소리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소식 할 때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야 된다. 지금 싸워서 안 된다. 제발 뭉칩시다라고 예. 여러 번 강조를 하는 본인 이제 축사 뭐 본인의 이제 연설을 했었어요. 예. 그 의미가 지금 이제 뭉쳐져 가지고요.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뭐랄까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걸 역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동을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할 거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안 가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다라고 자체를 분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개소식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 갈 때는 그 원래 국회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버스 출발합니다. 출입기자 여러분 타세요.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타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부산으로 거기 안 보냈는데 부산시장에는 안 보냈거든요. 개소식 할 때. 근데 부산 북구가 재보궐에 보낸다고. 근데 사실 출입기자를 재보궐의 의원 선거에 출입기자 버스 대주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 예. 아마 국민의힘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근데 여론이요. 네. 지금 전국에 이제 과학단체 선거도 관심이 많지만 예. 평택하고 북구가 가장 핫플레스예요. 그렇게 그 여론이 했어요. 그렇게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한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 그 버스가 진짜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안 타봐서 왜냐하면 모르겠는데. 그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홍보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영란법 있기 전에 제가 그거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버스비 따로 안 내도 됐고 옛날에 한 15,000원인가 내는 그런 네네. 단계로 갔던 것 같고 김밥을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맞아, 싸서 맞아. 도시락 쭉 줍니다. 주세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2,000원 하잖아요. 네네. 그걸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물도 있어, 물도 맞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렇게 자면 세상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진짜 세상 너무 편해. 가는 시간 우동 고속이죠. 그게? 그죠. 응. 가는 동안 아니 그냥 우동이든 뭐 아무튼 쪽든 아무튼 상관없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 가고 있어요 하면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걸 타고 기자들이 한동훈 후보 취재하러 또 간다고 그러잖아.
간 김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옆에 시간이 그렇죠. 가까운데 10m 그러니까. 뭐야 10분 거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10분 거리니까 뭐 갈 수 있죠. 기자들이야 당연히 네. 취재를 그렇죠. 하는 할 수 가면 있는 거죠. 가야죠. 네, 네, 근데 그게 뭐 그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네네. 그거 타고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기자들 편의상 영약의 기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바로 앞이니까 예. 저도 가끔씩 민주당 거 타고 국민의힘 취재하러 당연하죠. 가거든요. 그거는. 서로 상대 정당 그 버스 타고 가지고 취재하고 가기도 하는 거 저는 알아요. 네네. 하는데 뭐 무소속 후보 가는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에서는 부산복합 여론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자 구도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자 구도로 가도 예. 박민식 후보가 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레가 이제 부산 수영구 지난번에 예.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공천 받다가 취소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취소가 되면서 민주당 후보가 줄곧 1등을 해요. 예. 투표할 그 바로 직전까지. 근데 막상 투표를 하니까 정연호 후보가 50% 가까이 거의 과반이 나왔고요. 민주당 후보가 20% 후반 그리고 장해찬 후보가 10%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숨어 있는 보수가 아주 단단하게 급속도로 결집하는 게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네. 단일화 안 하면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어부지리로.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일화를 검토할 근데 수 똑같았어요. 있나요? 그때 어땠냐면 수영구가 마지막까지도 장해찬 최고가 드랍 안 하면은 민주당한테 뺏긴다. 그렇게 나왔었는데도 결국 안 하고 갔는데 결국 우리가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굳이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까지 과연 따라올지 치고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결속을 하거나 단일화해야 되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안 하는 쪽으로 계속 네네. 생각하고 계시다. 당에서는. 네. 자, 이번 지선과 재보선 사실상 별들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우님을 네. 한때 가장 싫어했던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정경심님이 등판을 네. 했어요. 이제 네. 교수가 아닌 거죠? 네, 정경심 네, 네. 씨죠. 네. 근데 참 어제 그 스님을 만난 모습, 그죠? 네, 맞아요. 저 사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에 특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국 전 대표가 저기서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닥 확 튀어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정경심 교수의 등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배우자는요, 네. 후보들이 배우자를 잘 등장 안 시키려고 해요. 아, 저도 선거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선거가 판이 험하거든요. 예. 네, 그럼 배우자는 사실 선거에 나와서 직접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거에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뭐 여성표라도 좀 얻기 위해서 나와서 좋은 소리도 듣겠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들어요. 본인 예. 정치하지 않지만 안 좋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나오자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도 다 나오죠. 아들, 딸도 나오고 친척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예. 지금 조국 후보가 저렇게 배우자를 먼저 끌고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전력 생각합니다. 투구를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모든 걸 됐다는 다 걸 그래요. 보여주고. 나중에 좀 있으면 조민도 나올 거예요. 조원도 나올 거고 좀 있으면은. 예, 왜냐하면 조민 씨 나중에 또 유튜버로서 나름대로 영향이 또 있거든요. 구독자 예.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조민 씨가 유튜브에서 한마디 하면은 또 인플루언서로 한마디 하면 그게 보도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아마 자녀들도 저기 출동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도움이 될까요? 가족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생각해요. 아니, 왜 정경심 씨는 입시 정경심 규정으로 씨가 입시비리 4년이나 징역 받잖아요. 사모펀드 비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징역 4년 받고 3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와서 사면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정치사범도 아니고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사실 좀 별반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전력 재질이 안 좋은 전력이 있는데 나와서 남편 선거운동한다? 전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나와서 옛날에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고 맞아요. 상대 경쟁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세차에 올라가면요. 정경심 씨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 두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왜? 하면서 쭉 그동안 있었던 유죄받았던 형을 쭉 나열할 거예요. 지금 그 상호펀드 관련된 것만 해도 5개 혐의가 유죄고요. 그렇죠.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2개 혐의가 유죄입니다. 아니 이번에 사실 김용남 후보한테 괜히 저 조국 혁신당 쪽에서 사과부터 해라.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파묘가 돼서 아니 사람들이 다 뇌에서 잊혀지니까 아 맞아 조국 교수 부부는 그 입시에서 부정한 것 때문에 2년 4년 살았어라고 기억이 착각 기억이 이렇게 윤색되고 기억에서 이렇게 탈색되던 거에
김영남 의원 괜히 얘기해서 그 얘기를 김영남 후보 측에서 오히려 얘기하면서 아 맞다. 정경심 전 교수는 그 펀드 이런 관련해서도 네. 잔뜩 혐의가 있어 그걸로 다 그렇죠. 유죄가 나왔었구나. 네. 오히려 네. 함유된 그런 게 그렇죠. 있어서 네. 정경심 교수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쪽으로 한 표 던지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애들까지 나오면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